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과 사람 제32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또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먼저 상속 순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천조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민법이 법이 제일로 많지요. 제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법조문이 제일로 많습니다. 자, 민법 천조에 보게 되면 상속의 순위가 나옵니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는요,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들이 되겠죠. 피상속인 자녀들. 2순위는 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당연히 받겠죠. 그 다음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이촌이죠. 이촌. 촌수로 따지면 이촌이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없다면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사촌 이내.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아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사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단 태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직계비속이니까 역시 태아도 상속순위 1순위가 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지분 1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순위인데요. 이때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존속인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동순위가 됩니다. 같은 순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동순위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법정상속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09조에 나옵니다. 민법 제 1009조에는 법정상속분이 나옵니다. 법정상속분. 이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다면 직계비속이 1순위잖아요. 그 자녀들은 균등하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는 5할 0.5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 남편이 사망했는데 여기는 상속인이 배우자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장남, 차남, 장녀, 이렇게 이남 일녀가 되겠네요. 이때 이들은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 직계비속들은 무조건 지분이 똑같습니다. 1이 되겠고요. 이 남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지니까 1.5를 갖게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들이 받는 거에
50%를 더 받게 되거든요. 5할을. 그래서 배우자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법정 상속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럼 합쳐볼까요? 4.5가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4.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4.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한 상속이에요. 법정 상속이라는 겁니다. 법정 상속. 자, 그런데 지금 소수로 나오잖아요. 4.5분의 1.5, 4.5분의 1이니까 이것을 만약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상속 등기. 이때 상속 등기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겠죠. 근데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고요. 통분합니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2분의 1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9분의 3이 되겠고요. 자녀들은 2분의 2니까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분은 9분의 3, 자녀들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전체는 얼마가 될까요? 9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할 때 이렇게 우리 등기부를 보게 되면 등기 목적이 있고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원인은 네 사람이 상속받았으니까 상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속. 그리고 이제 권리자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자는 네 사람이 다 권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냥 배우자 9분의 3이 되겠고요. 장남 9분의 2, 또 다 9분의 2씩 갖게 되겠죠. 이렇게 장남, 차남, 장녀, 뭐 이제 등기부에 권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권리자가 한 사람이면 그냥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이 되는데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등기부에 공유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공유자. 등기부에 공유자 이렇게 됩니다. 등기부에 공유자 해가지고 배우자, 장남, 차남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등기 원인은 상속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계 비속 자녀들이 다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앞으로 배우자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여기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협의상속이 되는 겁니다. 협의상속. 등기 원인은 협의상속되고요. 여기에는 공유자가 아니라 소유자, 뭐 배우자 이름 누구 해서 9분의 9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여러 명이 4명이 공동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3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협의 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법으로 민법에서 정한 민법 1009조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되면 그게 그냥 상속으로서 법정 상속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3명일 때는요. 하나의 공식입니다. 등기관이 등기할 때 배우자는 9분의 3이 되고 자녀들은 9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둘일 때 자녀가 2명일 때는 7분의 3이 되고 7분의 2가 되고 7분의 2가 됩니다. 조금 전에 자녀가 3명일 때는 어머니가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자녀가 4명이면 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고요. 자녀 4명들은 다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통분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4명이면
어머니는 1.5. 어머니 1.5,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5가 되죠? 네. 그래서 어머니는 5.5분의 1.5. 자녀들은 5.5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2 하면 11분의 3이 되고 2분의 2 하니까 11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띄워보면 이렇게 7분의 2, 9분의 2, 11분의 2, 13분의 2 이렇게 등기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어머니가 9분의 3을 갖고요. 장남이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막내가 아니면 이 장녀가 빚이 많습니다. 채무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 9분의 2만큼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데 지분매각이라고 그래요. 9분의 9가 경매 나오는 게 아니라 9분의 2만큼 경매 나오는 것을 이것을 지분매각이다 그럽니다. 지분매각. 그래서 9분의 2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상속인들 중에 빚, 채무가 있어가지고 채권자가 그 지분만큼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에 나오는 것들이 지분경매 또는 지분매각 이런 것들이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만약에 지분매각으로 경매가 나오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정상속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